저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래도 지낼만 합니다. 모두가 꼭 큰 꿈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상상하기도 힘든 대붕이라는 큰 새가 있었다. 그 새는 한 번 날면 태풍을 타고 반년을 비행하며 바다를 건넌다. 땅에 있는 참새는 대붕을 보며 말한다. 우리는 힘써 날아올라 나무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날다가 얼마 못 가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 큰 새는 뭐하러 힘들게 멀리 날아가는가? 대붕의 큰 뜻은 땅에 있는 참새가 알기 힘들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예상 못한 위험에도 대비를 하다 보면 생각이 크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큰 뜻과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작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못났다는 말이 아니다. 큰 뜻을 가진 사람 역시 작은 뜻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참새는 작은 곡식에도 즐거워하고 마음대로 날고 쉬고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붕은 한 번 날면 멈출 수가 없다. 서로의 삶은 각자의 즐거움과 고통이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쉽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큰 사람이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아내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슬픔이 가시지 않고 눈물이 납니다. 나의 아내도 나보다 먼저 죽었다. 함께 늙고 자식을 기르며 반평생을 같이 고생한 아내가 죽으니 나 역시도 슬픔에 잠겼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달리하고 나는 북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던 아내가 태어나기 이전을 생각해보니 본래 삶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으니 얼마나 편하겠는가. 그런데도 내가 계속 슬퍼서 울기만 한다면 그건 자연의 운명을 거스르는 꼴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일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힘들다. 당장 눈앞의 일을 처리하느라 온통 생각을 그곳에 빼앗긴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삶과 죽음이라는 깊은 자연의 이치를 마주하게 된다. 세상의 근본 이치인 자연의 섭리를 이처럼 알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아내의 죽음이 슬프겠지만 너무 상심에 빠져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도 언젠가는 아내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토록 원하던 회사를 상장시켰는데 가족과도 서먹하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이젠 연락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달렸는지 후회가 됩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부귀영화나 장수, 명예를 바란다. 그리고 안락한 삶과 좋은 음식, 훌륭한 집 등을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허망하게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부자들은 일생 동안 애써 땀 흘려 번 돈을 쌓아둔 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다. 그들이 평생 재물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수고한 땀에 비하면 결국 재물을 얻고 나서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다. 그나마 재물을 얻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원하는 재물을 갖지도 못하고 쳇바퀴 돌듯 뛰다가 생을 마감한다. 고작 그 작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토록 혼신의 힘을 다했단 말인가. 또 사람들은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죽음은 멀리 두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장수로 누리는 기쁨도 결국 오래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다. 명예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과 겨루거나 생각 없이 집단관계에 휘말려 이유 없는 희생을 당하는 일 또한 어리석다. 그러니 세속적인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의 진짜 모습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닐 수 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봐야 한다.
제가 하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기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섞기도 싫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정작 알고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다. 상대가 진짜 말하려는 의도와 관점을 알면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다. 오래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근본에 대해 생각하였다. 첫 번째 생각은 사물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세상이 모두 비어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생각은 삶과 죽음은 똑같고 죽음은 곧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은 천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였지만 있고 없고 살고 죽는 것은 모두가 하나다 라고 보았다. 이 세 가지 생각을 갖고 무엇이 맞고 틀리냐 하며 지금까지 논쟁을 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시비와 논쟁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을 앞지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비판만 늘어나게 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놓았을 뿐인데 어느 하나가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면 목숨을 걸고 싸우려 든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나는 봉황을 비우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다. 결국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진실의 눈을 가리고 분쟁만 만들게 된다.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을 똑같이 따라해봤습니다. 꾸준히 똑같이 하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된다.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하고 육지를 가려면 수레를 타야 한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육지를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평생 동안 한 걸음의 거리도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저 남들이 하는 것을 반복해서 따라만 하다가는 아이도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노나라는 주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제도를 따라하려고 했지만 나라마다 예의나 법, 제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것은 마치 배와 귤, 유자의 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른 것과 같다. 예의나 법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나에게 맞는 옷과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장자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는 생각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험을 통해 경쟁해 왔기에 무엇이든지 틀리고 맞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 반대의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장자는 사물과 가치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상대적인 가치 이면에 있는 자연의 본질적인 섭리를 보라고 권합니다. 이런 장자의 생각은 나의 딱딱한 생각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면서 너무 야박하고 인색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장자의 조언처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여유를 갖고 관용을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장자의 조언이 유익하셨다면 노자가 말하는 삶이 애쓸수록 안 되는 이유를 추천드립니다.